당신은 이미 느낀 적이 있나요? 가장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거의 언제나 당신이라는 존재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어둠입니다. 깊숙이 밀어 넣어둔 어떤 생각, 잘못됐다고 불러온 어떤 충동, 이해해 보기도 전에 스스로 거부하도록 배워버린 당신의 한 모습. 어릴 때부터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제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당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배웠지만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당신은 자기 자신 일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버릴 수 있는 힘, 경계를 세울 수 있었던 분노,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던 욕망,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고독.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저 운명이 되어 돌아올 뿐이라고.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같은 두려움이 다른 이름을 달고 하지만 같은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이유가, 당신 안에는 지금도 보아달라고 요청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파괴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쳐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통합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어쩌면 정확히 문일지도 모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당신의 한 버전으로 향하는 문, 숨지 않는 존재,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존재. 하지만 그 문을 망설임 없이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안락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자에게 친절한 적은 거의 없지만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힘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그림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당신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도 무시해도 될 만큼 작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것이 두려운가? 진짜 질문은 내 안에서 무엇이 태어나려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막고 있는가? 끝까지 남아있다면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거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동기부여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드러남의 길입니다. 당신이 듣게 될 말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왜 성장 직전에 멈추는지, 왜 가능성이 있던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지, 왜 이미 알고 있던 힘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잠재력이 맞닿아 있는 곳. 윤근 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억눌려온 모든 것으로서. 그림자는 당신 안의 최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때는 불안으로, 어떤 때는 극심한 피로로, 또 어떤 때는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가능했던 삶보다 작다는 느낌으로. 당신은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옮겨본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내면에서 가장 느리게 죽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피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부족했던 단 하나라면, 그리고 만약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의 친밀함이라면 우리는 당신에게서 답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답이 스스로 떠오를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폭력 없이, 환상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안쪽에서 무언가가 닿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인식의 신호로. 나는 들었고
이건 나를 통과했다는 표시로. 그리고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 그림자를 끌어안는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두려움이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도입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만 생겨납니다. 가둬진 삶, 살아보지 못한 가능성. 보세요.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당신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렇게 하면 눈에 띄게 되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당신이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순간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자아는 알려진 고통을 진짜 변화보다 선호한다는 것. 왜냐하면 변화는 상징적인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죽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반만 머뭅니다. 반만 사랑합니다. 반만 꿈꿉니다. 희석된 버전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강렬했을 때 누군가가 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실했을 때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목에 걸린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 이상한 감각이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난히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왜 반복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들 속에서.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입니다. 무의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합니다. 당신이 멈춰서 듣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의 질문이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질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누구일까? 숨을 쉬세요. 아직 답하지 마세요. 이 질문이 당신 곁에 머물게 두세요. 낮은 메아리처럼, 속삭임처럼.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적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과 의례로 말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조용한 거짓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해해야 한다는 생각. 성숙함이란 충동을 지우는 것이라는 생각. 영성이란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 사랑이란 사라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윤근 경고했습니다.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린 것은 불균형으로 돌아온다고. 그림자는 악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강요된 적응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을 억누르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웠을 뿐입니다. 강해지면 멀어진다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처를 준다는 것, 더 원하면 이기적이라는 것, 분노를 느끼는 건 추하다는 것,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삼켰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스스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소속되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생명력 있는 공격성, 길을 만들어내는 야망, 죄책감 없이 몸에 머무는 관능성, 설명보다 먼저 보는 직관. 이 중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날 것의 에너지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틀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폭발할 때, 스스로를 지웠다가 분노가 남을 때, 타인에게서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때,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분열입니다. 해야 할 일은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점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아직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미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훈련되지 않은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늦어버린 자기 돌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자기 힘에 대한 깊은 존중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타인에게 위험해지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드문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정직함, 무대 없이, 그럴듯한 말 없이, 인정받으려는 욕망 없이, 오직 당신, 남겨진 것 앞에 선 당신, 그때 무언가가 자리를 바꿉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숨을 쉽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인 사람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내면의 지점. 당신이 멈추는 곳. 당신은 그것을 피로라고 부릅니다.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없다고 부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워온 존재 방식을 놓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공포로서가 아니라 이유로서.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오래된 기대를 실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깨는 일.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여전히 소속을 보장해주던 버전들을 죽이는 일. 윤근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갈등은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당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사이라고. 그래서 아픕니다. 당신은 진실에 가까워질 때 몸으로 느낍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을 잃으면 어쩌지? 내 안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면 어쩌지? 하지만 거의 말해지지 않는 더 위협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두려움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일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워온 그 책임이 아니라 기쁘게 해야 하고 버텨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 말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책임입니다. 느끼는 것을 줄이지 않는 것, 가치를 흥정하지 않는 것,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는데도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진짜로 보려 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익숙함은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손톱과 이빨로 그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그 정체성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담기엔 너무 작아도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해질 것인가의 경계. 그리고 진실은 그 경계를 넘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숨을 쉬세요. 이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을 지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을 붙잡고 있던 에너지가 천천히 당신을 앞으로 밀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미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순간. 두려움이 벽이기를 멈추고 문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고 일상도 그대로고 위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다시 잡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은 말했습니다. 멈춰. 이제는 묻습니다. 같이 갈래?
왜냐하면 당신이 그림자를 고치려 들지 않고 폭력 없이 자기 기만 없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는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던 것이 이제는 경고가 되고 당신을 마비시키던 것이 이제는 길잡이가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질 뿐입니다. 윤근 이것을 내면의 의식, 이시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죠. 바로 여기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화의 대가입니다. 어떤 당신의 버전들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어떤 가면들은 떨어지고 어떤 박수는 멈춥니다. 하지만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존중이 아니라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면의 침묵. 당신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덜 설명하며 말하고 사과 없이 느끼고 죄책감 없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줍니다. 말합니다. 이건 중요해. 이건 무게가 있어. 이건 너를 요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내적인 이동을 느끼고 있다면, 불편함과 명료함이 섞인 이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습관으로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안을 바라보겠다는 조용한 약속으로. 이 공간은 마취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의식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의 역할이 바뀌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막혀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용기의 형태가 있습니다. 연설에 나오지도 않고 즉각적인 감탄을 부르지도 않으며 멋진 이야기로 남지도 않습니다. 보장 없이도 자기 자신 곁에 머무르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외부의 신호를 구하지 않을 때, 허락을 기다리지 않을 때, 떨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 용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세상의 무대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오지 않는 내면의 복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항상 이해받을 필요도 없고 자신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예전에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물러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관찰하고 더 깊이 느끼며 충동보다는 의도로 행동합니다. 한때 위협으로 보였던 그림자는 이제 나침반처럼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지나치게 불편할 때 당신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사합니다. 무언가가 강하게 끌릴 때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극단에는 언제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반응 하나하나 안에는 통합을 요청하는 당신의 일부가 있다는 것도요. 이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당신의 분열을 먹고 자라는 구조들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버전의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이 좋아해주길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축,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함, 당신은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깨달았다고 느끼지도, 완성되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던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의 핵심에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가장 진짜 힘을 발견할 때 얻어집니다. 숨을 쉬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다시 못 보지 않은 척할 수 없고, 한번 느끼면 느끼지 않은 척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의 통합에는 어느 순간 순진함이 영원히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순진함입니다.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두려움을 신중함이라 불렀는지, 어디에서 적응을 사랑이라 불렀는지, 어디에서 생존을 삶이라 불렀는지. 그리고 아픕니다. 사람들과의 오래된 약속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들과 오랫동안 지켜온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드러날 때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넘어선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의 특유한 불편함을. 얕은 대화는 지치고 막연한 약속은 짜증을 유발하며 타인의 기대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내적 일관성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의식적인 고통이 아니라 살지 않은 삶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으면서 이해라고 말할 때, 지나치게 설명할 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줄일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으로. 그 침묵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그 침묵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각적인 흥분을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평화를 주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못하던 것들을 잃기 시작하고 대신 내적 공간을 얻습니다. 빈 공간이 아니라 비옥한 공간입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당신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공격하지도 매달리지도 숨지도 않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어떤 이들은 멀어지고, 어떤 이들은 드러나며, 어떤 이들은 다시 끌어당기려 하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도 진실해질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되면서도 잔인해지지 않고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고 쓴 사람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원하는 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길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이 진실을 지켜내는 것. 변화에는 거의 아무도 미화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지만 아직은 새로운 형태 안에서 완전히 지배온 느낌도 아닌 순간, 조용한 영역입니다. 박수도 없고 외부의 확인도 없고 잘 되고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유혹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쁘게 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적응해서 편안함을 되찾는 것.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예전의 움직임을 다시 반복해 볼 수는 있어도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하나 주었습니다.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언제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언제 연기하고 있는지, 언제 중심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불편함을 만듭니다. 더 섬세하고 더 정직한 불편함을. 예전에는 이유도 모른 채 아팠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의 대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무의식으로의 진짜 회귀는 없다고, 오직 미루는 것만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다시 몸을 움츠리려 할 때 그걸 느낍니다.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저항하며 심장은 조여옵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를 지탱한다는 것은 고독이 나타나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응답하지 않아도 말이죠. 내적 일관성이 즉각적인 인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답들은 나중에야 온다는 것, 아주 나중에야 온다는 것, 당신이 되돌아가지 않을 때 비로소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 알아두세요.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변화를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묘사했다면 아무 설명도 아무 변명도 없이 이 문장을 그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가 되어가는 나를 지켜낸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부의 한 지점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입장 표명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적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며 이상적인 버전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도망치기를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숨어서 기다리는 괴물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남겨졌던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문 것은 왜곡됩니다. 당신이 다가갈 때, 판단 없이 바라볼 때, 도망치지 않고 그 긴장을 견뎌낼 때, 두려움은 형태를 바꿉니다. 위협이 되기를 멈추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역할을 드러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밀어내는 것, 윤근 치유를 갈등을 지우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합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반된 것들이 함께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 힘과 섬세함, 통제와 맡김, 빛과 그림자. 당신은 선하거나 강해야 할 필요가 없고 깊거나 가벼워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이성적이거나 직관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 스스로를 줄이지 않는 용기, 받아들여질 만한 버전 뒤에 숨지 않는 용기,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자기 진실을 흥정하지 않는 용기.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된다는 것은 차갑거나 단단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적 공간을 차지하는 데 사과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깊은 침묵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의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삶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감각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직 떨릴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으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두려움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상화된 당신이 있는 게 아니라 조각나지 않은, 도망치지 않는 내적 전쟁이 없는 당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당신. 그리고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